저번 시간에 이제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수식이 뭐였죠? D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 뭐였어요? D가 VMDP 마이너스 바로 d, p, dt가 델타 sm, 델타 vm 이거였죠? 네. 이 수식을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었고, 저 수식 어디에 써먹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어디 썼나? 이 수식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가 상태병 바로 상도표에 쓰는 거라고 했죠? 네. 무슨 도표요? 상표 상도표. 그래서 뭐냐면 얘는 순 물질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압력 온도 조건에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순물질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예를 들어 H2O, CO2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때 P가 2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number of phases라고 하는 건데, 공존하는 상태 그 개수를 대문자 P로 표현해요. 그래서 상도표에 있는 어떤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조건이 공존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H2O의 경우 일기압 0도씨에서는 어떤 상태하고 어떤 상태가 공존해요? 0도씨 일기압에서는 H2O의 경우 누구와 누구 상태가 공존해요? 바로 얼음하고 물이 공존하죠? 그런 조건을 뭐라고 부른다? 넘버 오브 페이지가 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상태가 같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두 상태가 공존하는 조건들이 다 어디냐면 상도표상에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구간 있죠? 네. 얘들이 다 상도표에서 나타나는 그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구간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교선들을 위해서 하겠죠? 그게 뭐 H2O가 됐건 CO2가 됐건. 됐습니까? 네. 됐죠? 이때 우선 첫 번째 여기 승화라는 말 있잖아요. 승화? 네. 승화 영어로? 써 승화 영어로? 써 승화 영어로? 이것도 까먹다니 말이야. 승화 영어로 뭡니까? 서블리메이션이요. 서블리 그래서 그 관계를 SUB 이렇게 썼다고요. 네.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 이게 승화 곡선이죠. 승화 곡선에서 압력과 온도 사이의 수학적 관계가 이거죠. 네. 요거를 이 식으로 유도를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증발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베이포리제이션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BAP라고 쓴 거라고요. 네. 그건 어느 곡선이에요? 여기. 네. 여기가 증발 곡선이죠. 그래서 이 증발 곡선 저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은 나타나는 온도 압력 조건이 요 수식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융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퓨전 바로 퓨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fuse 이렇게 이제 축약으로 쓴 다음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고체와 액체 요 사이의 경계를 그때의 온도 압력 조건을 융해라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요 융해 곡선 위에 있는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모든 조건은 또 요 수식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으로부터 자, 이 조건을 잡아요. 어떤 물질의 순물질의 어디에서? 저 상도표에서 어떤 상황? 두 상태가 공존하는 그러한 PT 온도 압력 알겠죠? 그때의 수리적 관계가 요거라고요. 그걸 유도하는 기본 수식이 요거고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이때 참고로 이 식 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 외우라고 할 때 가장 곤란한 상황이 뭐예요? 네, 가장 곤란한 상황. 이런 거 외우라고 할 때 가장 곤란한 상황. 뭐라고? 가장 곤란한 상황이 뭐야? 이런 거 외우라고 할 때. 바로 외우라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꼴은 알겠어. 근데 이때 여기서 이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요거였던 건지 이거였던 건지 당연히 이 수식은 어느 식으로부터 유도가 돼요? 요 식을 유도해주는 원식이 있었죠. 그걸 펀더먼셜 이퀘이션이라고 했죠. 어떤 펀더먼셜 이퀘이션으로부터 이게 증명되죠? 깁스 에너지 그걸 울프라고요. 울프라고요. DC는 그치. DG는 VDP 마이너스 SDT. 됐죠? 사실은 이걸로부터 유도가 된 건 맞아요. 근데 매 순간순간 계속 유도 과정을 따라야 되느냐? 그건 너무 또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로부터 유도된 건 맞는데 유도된 후에 아 그래서 이거였나? 이거였나? 이 분모 분자가 헷갈릴 수 있다고요.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오. 바로 요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단위 분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단위 분석이요. 보이세요? 자, 단위 분석 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곱하면 된다고 했죠. 방금 준석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결론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게 맞는 걸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이거예요. 우선 편의상 크로스로 곱해봐요. 크로스로 곱하면 요거에 이걸 거고 그 다음 요거에 이거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뭔 생각만 해보면 될 거냐면 ATM의 단위가 뭐죠? ATM의 단위. ATM의 단위가 뭐예요? 오, 바로 뉴턴 퍼 미터 제곱이죠? 부피의 단위는 뭐예요? 바로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면 미터 세제곱이 부피의 물리량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쓰여 있어요? 몰당. 그럼 나누기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퍼 몰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 온도의 단위는 뭐예요? 온도의 단위는 뭐예요? 켈빈이죠? 엔트로피 단위가 뭐예요? 그렇지. 엔트로피 단위가 바로 줄 퍼 켈빈이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일몰 기준이죠. 그럼 몰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몰을 한 번 더 나눠야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이겠죠? 그러면 요 물리량, 압력 물리량, 부피 물리량, 온도 물리량, 그 다음에 엔트로피 물리량에 대한 단위를 분석한 다음에
이 단위를 연산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미터 제곱 미터 잠수성 약분됐죠. 네. 그럼 뭐만 남을 거냐면 뉴튼 곱하기 미터 퍼 몰이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켈빈 켈빈 약분되죠. 네. 바로 줄 퍼 몰이죠. 네. 아, 그런데 이때 뉴턴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구나.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가 곱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누가? 압력하고 부피가 곱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하고 누가 곱해져야 돼요? 엔트로피하고 온도가 곱해져야 무슨 물리량이 나온다? 에너지 물리량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클라페이론 이쿠에이션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게 어디가 분모지 어디가 분자지 헷갈릴 때는 누구 생각을 해라? 단위 생각을 해라. 무슨 말 알겠어요? 양쪽이 같아지는 단위 체계는 압력 부피 곱한 것과 엔트로피 온도를 곱한 것. 그게 양쪽의 온도를 같게, 양쪽의 단위를 같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됐죠? 됐죠? 좋아. 허이씨. 그래서 이렇게 찾으세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저번 시간에 복습이라고 하겠죠? 복습인데 내가 봤을 때는 복습을 안 해봤군요. 그래서 가물가물하군요. 네. 허허이 안 될 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그 분석해 볼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좀 분석해 볼 부분. 자, 바로 뭐냐? 이거를 잘 보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 함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5 상황에 따른 접선의 기울기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변화, 접선의 상도표에서 정확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상도표에서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바로 여기서 첫 번째 1 승화 조건. 승화 조건 무엇입니까? 네. 승화 조건. 자, 이 승화 조건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압력 있죠. 네. 압력 로그 취한 걸 그냥 온도로 다시 한번 미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승화 조건이 어디 있었냐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P를 한 게 이렇게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걸 온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걸 온도에 대해 미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 편의상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이 거의 일정.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도 거의 일정. 알겠죠? 이라고 한다면
미분했을 때 뭐가 남겠냐고요. 바로 짜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맞죠, 맞죠? 네.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승화라고 하는 건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승화라고 하는 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만약에 이제 고체가 기체가 된다면. 발열이죠.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건 흡열이겠죠? 고체가 열을 흡수해야 액체가 되거나 기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승화는 이 녀석이 지금 발열인 거예요. 알겠죠? 발열이면 얘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발열이란다. 발열이라고. 흡열. 네. 흡열이라고 하면 얘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습니다. 플러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언제나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온도하고 압력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나 양수가 된다고요. 어디서요? 승화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뭐죠? 양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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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프를 우상향 곡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H2O가 됐건 CO2가 됐건 물질의 종류에 무관하게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구간에서 압력하고 온도는 우상향 증가 패턴을 나타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승화 말고 증발은요? 자, 증발 역시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잔, 이렇게 되겠죠? 네. 당연히 증발 과정도 발열 흡열 뭐예요? 흡열이죠. 흡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언제나 양수가 되겠죠? 네. 그 증발 과정이 어디 있어요? 바로 H2O건 CO2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로부터 승화와 증발 관계 곡선은 언제나 우상향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도 승화, 증발, 승화, 정발은 언제나 우상향이에요.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간단한 퀴즈 삼중점에서 무슨 점이요? 삼중점. 삼중점 영어로 뭐라고요? 삼중점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로 트리플 포인트야. 그러면 그 삼중점이 어디 있는 걸 얘기하냐면 여기죠? 여기가 삼중점이잖아요. 여기죠? 여기가 삼중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삼중점에서 승화와 증발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문제의 의도를 알겠어요? 승화 곡선의 음. 기울기 너무 크다. 자, 우선 첫 번째 삼중점은 누구와 공존하는 거예요. 바로 솔리드, 리퀴드 얘네가 공존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삼중점은 유일하게 승화점과 끓는 점이 일치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일기압에서 물이면 100도씨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00도씨를 뭐라고 불러요? 정상 끓는 점. 100도씨에서 정상 끓는 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압력이 변하면 끓는 점도 변해요, 일정해요? 변해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무슨 점이다? 이 곡선 위의 모든 점들이 전부 다 뭐다? 끓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하필 정상 끓는 점이고. 왜? 그때 압력을 일기압으로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근데 압력이 올라가면 끓는 점도 올라가고요. 압력이 내려가면 끓는 점도 내려간다는 거니까 요 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무슨 온도예요? 끓는 점인 거예요. 끓는 점. 하필 이거는 정상 끓는 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점은 뭐냐고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 고체랑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잖아. 그때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온도를 승화. 승화점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그런 말 잘 쓰진 않지만. 그럼 이것도 승화점 야, 다 승화점이잖아요. 승화점. 끓는 점. 오! 삼중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삼중점이 돼서 승화점과 끓는 점이 일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바로 끓는 점이라고요. 아니, 그게 삼중점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할 텐데, 자, 승화. 서블리메이션 나누기 dt. 이게 지금 뭐로 표현된다고요? RT 제곱분의 델타 H 승화죠. 승화죠. 그 다음 증발 나누기 dt 한 건 요거죠. 보이세요? 요걸 거 아니야. RT 제곱.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놀라웠게도 이게 지금 삼중점이면 3중점이면 그때 온도도 누구 온도라는 얘기예요. 그때 온도도 삼중점 온도라는 거죠. 바로 삼중점이라고 하면 승화가 될 때의 온도와
증발이 될 때 온도가 이 양쪽이 어떻게 돼? 이게 온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둘의 대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갔다. 대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대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대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바로 요 둘은 대소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갔다. 바로 동일 물질의 증발 엔탈피잖아요. 네. 이건 동일 물질의 승화 엔탈피잖아요. 네. 어떻게 되겠냐? 바로 봐. 이렇게 된다고. 보이세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에서 승화곡선이 뭐라고요? 승화곡선이 요거잖아요. 네. 여긴데 삼중점에서 승화곡선 접선의 길이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네. 이게 T에서 승화 접선의 기울기죠? 네. 이게 요거잖아요. 그럼 이 삼중점에서 이건 뭐예요? 증발. 이거는 증발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네. 둘 중 어디가 크냐고요? 어디가 크냐고요?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서는 상관없어요.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 어디가 더 크냐고. 내가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승화점인데 삼중점에서 승화의 접선의 기울기 아시겠죠? 그 다음 끓는 점인데 삼중점에서 끓는 점 접선의 기울기 어디가 더 기울기가 급하냐고요? 승화가 더 기울기가 삼중점에서 급하죠? 네. 급하죠? 그렇게 내가 그려놨죠? 네. 그 얘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상도표에서는 무조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자 봐요. 이건 H2고 이건 CO2죠.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잘못이죠. 다른 물질이지만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게 무조건 그려져야 되는 게 승화가 일어난다. 무조건 우상향 좌상향이에요. 승화가 일어난다. 우상향. 무조건 우상향. 증발이 일어난다.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좌상향이에요. 우상향. 100% 우상향이에요. 여기 있어요? 승화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증발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물질에 무관하게 알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승화와 증발이 만나는 조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중점. 삼중점. 승화와 증발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삼중점이라고 할 때 그 삼중점에서 승화의 접선의 길기가 끓는 점 접선의 길기보다 무조건 더 커야 돼요. 물질의 종류에 무관하게.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것이 수물질 상도표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알겠죠? 공통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무관하게 무조건 승화, 증발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승화, 증발 하게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상도표에서 나타나는 매우 일관된 성격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어요, 준석그? 네. 그럼 왜 이래요? 네? 왜 이래요? 무조건 크다며요. 네. 커서 나도 정으로는 그렇게 크게 그려놨다며요. 네. 왜? 왜? 왜?
뭐가 이유가 있으면 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맘대로 크다고 하면 돼? 저 승화 엔탈피랑 그러니까 자 이런 거란 얘기예요. 여기 이제 압력 있고 여기 이제 그 뭐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있다고 하면 그 저 상도표를 그리는데 그림을 이런 상도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조상도 이런 상도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물질은 전우주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준 압력 기준으로 오 안 깨졌어. 오 대단해. 여기 고체잖아. 네. 그 다음에 액체잖아. 네. 여기 기체잖아. 이럴 때 이 관계가 뭐야? 승화지? 네. 이 관계가 뭐야? 증발이지? 그런데 지금은 승화 그리고 이 온도 조건이 뭐야? 상중점이지? 상중점에서 승화 기울기가 더 급해? 증발 기울기가 더 급해? 지금은 증발 기울기가 급하지? 이런 물질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겠어요? 그럼 왜 그런 건 안 되고 모든 상도표는 순물질의 상도표는 이런 패턴이어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거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정리 줄게요. 자, 이건 안 되고 바로 이거예요. 3. 일반적 상변화 과정. 자, 동일 순물질이에요. 동일 순물질이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 요것만 아니. 예를 들면 그렇지.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백화. 이걸 퓨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융해. 뭐야? 솔리드가 액체가 되는 걸 융해라고 하죠. 네.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 융의 엔탈피 발열 흡열 뭡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흡열이죠. 당연히 흡열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액체가 기체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증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이거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흡열이죠. 이것도 무조건 흡열이잖아요. 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더해요. 더해. 그러면 솔리드가 게스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리드가 게스가 되는 거. 이걸 승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승화도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죠. 흡열이잖아요. 근데 두 반응식을 어떻게 했어요? 더했어요. 두 반응식을 더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에너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두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델타 H 서블리메이션은 델타 H 베이퍼리제이션 더하기 델타 H 퓨전이요. 그런데 음수 될 수 있어요? 모두 양수예요?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걸 더해야 이게 되잖아요. 둘 중에 누가 크겠어요? 이 크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무관하게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경우는 삼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승화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더 급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패턴이 어떻게 된다? 삼중점에서 우상향이긴 우상향인데 급했다가 좀 완만하게 우상향. 알겠죠?
삼중점을 기준으로 급하게 우상향했다가 완만하게 우상향. 뭔가 알겠죠? 요게 전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상대표가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하라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요 얘기가 지금 상도표 2인 넘버 오브 페이지 2 조건의 접선의 길이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자 위에 준다. 네. 자 여기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제대로 썼어요? 또 뭐 대충 썼어요? 아, 두개 제대로 썼죠. 저 제대로 썼어요? 네. 그래. 그럼 이제 여기 준다. 네. 여기 줄게요. 이거 간단한 문제 풀이는 지울게요. 네. 자 지우자.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승화했죠? 증발했죠? 그러면 무슨 과정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융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융해 과정. 그럼 그 융해 과정에서 자, 온도와 압력 사이의 접선의 기울기를 요걸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죠. 근데 융해 과정은 요걸 이용해도 되지만 융해 과정은 편의상 요걸 바로 활용하는 게 편해요. 클라페이랑 이것이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융해 과정에서 DP 퓨즈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해 보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엔트로피 부피 융해란 말이야.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지금의 경우 융해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 융해는 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여기 썼다가 지웠지만. 고체가 액체가 바로 고체가 녹는 과정을 융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달고나 만들어 봤죠.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한국 먹거리 혹은 게임 달고나는 뭐로 만드는 거예요? 설탕 고체를 열을 가해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설탕 액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열을 가해서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걸 퓨전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엔트로피가 누구와 누구의 차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액체를 만든 거지. 누구로부터? 고체로부터. 그 엔트로피 변화를 뜻하는 거고요. 아래쪽에는 부피 변화죠. 부피 변화니까 1몰 고체 부피에서 1몰 액체 부피. 무슨 말 되겠죠? 요것이 바로 융해 과정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위에 있는 요 부분 자 동일 질량의 고체 엔트로피, 액체 엔트로피 무조건 어디가 묻을수도가 더 커요? 무질서도 무조건 고체하고 액체 중 누가 더 묻을수도가 커요? 무조건 액체가 묻을수도 크죠? 네. 예외 있어요? 예외 없어요? 없어요. 예외 없죠. 언제나 이 위쪽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H2O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물과 얼음 1몰 부피를 비교하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습니까? 얼음이 크고 물이 작죠. 바로 1몰 부피는 얼음이 되려 더 크죠. 네. 그 말은 dt 퓨즈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 되겠어요? 네. 그래서 H2O 같은 경우는 융의 곡선에서 접선의 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 접선의 길이를 음수 되게 그리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액체의 밀도가 더 커요, 고체의 밀도가 더 커요. 보통의 경우는 밀도. 액체의 밀도가 더 커요, 고체의 밀도가 더 커요. 보통은. 액체 밀도가 더 커요. 보통은요? 아, 보통 고체가 더 커요. 네. 바로 보통은 고체. 밀도가 더 커야 하죠? 그러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은 액체하고 고체 중 어디 부피가 더 작아져요? 고체 부피가 작았습니다. 바로 고밀도일수록 부피는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저 융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의 예로 여기 CO2를 예로 들었고요. 됐죠? 요게 융해 곡선이고 요게 융해 곡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봐봐. 아까 승화 곡선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증발 곡선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승화 양수, 증발 양수. 그런데 융해 곡선만 음수가 되기도 하고 접선의 길이가 양수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융해 곡선에서 차이에 의해 이 상도표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 설명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